자, 거꾸로 역사 수업 1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거란의 침입과 여진의 위협을 극복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거란의 침입과 여진의 위협. 네, 고려의 주변에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송나라와 그리고 거란, 요 나라죠. 네, 그리고 여진, 그리고 일본이 있었습니다. 고려는 당시에 송나라와 일본과는 친선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리고 여진, 거란과는 적대적인 관계였었죠. 자, 거란은 우리 고려 사람들은 거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했죠.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발해 역시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어요. 근데 발해를 멸망시킨 게 어느 나라였죠? 네, 거란이었죠. 그래서 고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땅을 되찾으려면 거란을 물리쳐야 한다. 따라서 거란과는 친하게 지낼 수 없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느 날 거란 요 나라에서 고려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뭘 보내오냐? 낙타를 보내옵니다. 그 당시 낙타는 굉장히 귀했어요. 그런데 왕건은 무엇이라? 예전부터 발해는 거란과 사이좋게 지냈지만 거란이 이를 배신하고 발해를 침입하여 멸망시켰지. 의리도 없이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와는 상종을 않겠다. 여봐라, 저 낙타를 만부교에서 굶겨 죽어라 해가지고 만부교 그 다리 밑에다가 낙타를 묶어놓고 굶겨 죽여버렸어요. 네, 이게 바로 만부교 사건인데, 자, 이때부터 거란은 고려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점점 땅덩어리가 넓어진 거란은 생각을 합니다. 아, 송나라와 고려는 친하지. 우리가 송에 쳐들어가는 사이에 양쪽으로 공격을 당하면 큰일이니까 일단 고려부터 쳐들어가자 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80만 대군을 이끌고 거란이 쳐들어오는데 80만 대군을 이끌고 쭉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건국 이후에 가장 큰 위기에 빠진 고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거란 쪽에서는 고려한테 요구를 합니다. 우리 80만 군사에게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으세요. 그리고 우리와 친하게 지냅시다. 그리고 우리하고 친하다는 증거로 고려의 북쪽 땅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왕이 다 모아놓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송과 관계를 끊으라는 거란의 요구를 여러분들 대신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당연히 그들의 요구를 도와줘야 합니다. 80만 대군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땅을 떼어주고 거란과 화친을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막 그렇습니다, 폐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는데 잠깐! 하고 누가 나오냐? 서희가 나옵니다. 서희. 네. 서희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거란은 우리와 싸우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송을 치기 전에 우리를 견제하려는 것이지요. 제가 가서 직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소손령이라는 거란의 장수와 담판을 벌입니다. 이게 바로 서희의 외교 담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희의 외교 담판. 서희의 담판 993년. 네. 이 내용은 무엇이었냐? 소손령 측은 거란 측은 그대 나라는 신라 위에 세워졌고 고구려 땅은 우리가 차지했는데 그대들은 조금씩 우리 땅을 가져갔다. 그러자 서희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지요. 도읍도 평양입니다. 그래? 그래도 우리 거란과 국경을 접하면서 우리와는 상종도 안 하고 바다 건너 송나라만을
섬기다니 괘씸하다. 국경을 접하다뇨. 그 지역은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어서 거란과 교류를 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더 강한 여러분들이 여진족을 쫓아준다면 거란과 계속 교류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여진족이 문제였네. 그럼 여진족만 쫓아주면 우리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는 거지? 하고 소선영이 그대로 물러납니다.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 때려 부셔버리겠어 하고 왔는데 서희가 나가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수긍해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자 거기 압록강 동쪽에 있는 여진을 몰아내고 거기에 강동 6주의 성을 쌓아 영토를 압록강까지 넓히는데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일이 있은 후에 거란이 분명히 여진을 몰아내면 우리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했는데 친하게 지내자고 해서 봐줬더니 이거 사신도 안 보내고 우리를 완전 이용했군. 괘씸하다 하고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네, 제 2차 고려 침입이죠. 거란은 고려를 두 번째로 공격해왔다. 자, 이 전쟁에서는 개성이 함락되기도 합니다. 네, 개경이 함락이 되는데요. 네, 왕이었던 현종이 꾀를 내어서 말을 합니다. 사신을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왕인 내가 직접 가려고 했다. 거란 쪽에. 그러니까 군사를 물려라. 일단 돌아가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온다니 알겠소 하고 다시 군사를 물려서 돌아가는데 거기서 누가 양규가 이 녀석들 이대로 그냥 돌아가게 하면 다시 또 고려를 쳐들어올 테니까 우리 조금이라도 군사 수를 줄이자 해서 목숨을 바쳐 거란군을 크게 물리칩니다. 네. 자, 이렇게 돌아갔던 거란은 다시 세 번째로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여진을 같이 힘을 합쳐 물리쳐서 세운 강동 6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명분으로 고려를 세 번째로 쳐들어옵니다. 이번엔 왕이 오겠다고 안 와? 저번에 준 강동 6주를 내놓아라.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자, 그때 이제 고려는 송나라에게 헬프를 요청해요. 도와달라고. 송나라 우리 지금 거란이 3차 침입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송나라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거란과 동맹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거란은 다시 한번 개성 근처까지 들어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식량이나 뭐나 좀 떨어졌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해서 돌아가는 거란군을 귀주라는 곳에서 크게 물리칩니다. 후퇴하는 거란군을 추격하여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게 바로 귀주대첩입니다. 귀주대첩하면 누구?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거란을 물리친 고려는 압록강에서 동해안까지 천리장성을 쌓아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여진입니다. 여진은 우리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다가 점차 세력이 넓어지자 고려의 국경을 자주 위협했습니다. 이에 윤관의 별무반, 이것도 중요합니다. 윤관 별무반입니다. 이 별무반은 기동대였어요. 기동대. 자, 그래서 주로 말을 타고 기병이 중심인 부대였는데요. 신기군, 신보군, 상마군 이렇게 여러 가지 세 반으로 나눠서 해서 별무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주로 기병이 중심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별무반을 중심으로 해서 여진을 물리쳤습니다. 윤관의
별무반. 네. 그렇게 고려는 여진을 몰아내고 차지한 땅에 9개의 성을 쌓고 고려의 영토로 삼았다. 하지만 여진 쪽이 나중에 돌려주기를 청하고 계속된 침입을 막아내기도 어려워서 나중에는 결국 구성을 돌려주었다. 이게 바로 동북구성이에요. 구성이 뭐냐? 동북구성. 윤관의 별무반이 여진족을 계속 정벌하면서 이제 거쪽에 동북 쪽에 9개의 성을 쌓고 고려의 영토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진 쪽에서 우리 내가 이제 고려 더 이상 침략하지 않고 할 테니까 제발 우리 구성을 돌려주세요. 해가지고 구성을 돌려주었던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역사상 가장 컸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컸던 나라 바로 몽골인데요. 몽골이 고려를 어떻게 침략했고 고려는 거기에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